안녕하세요. 상상특허 법률사무소의 김지영 변리사입니다. 네, 상상인 법률사무소의 김혁중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우영우 네. 드라마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그거 보셨나요? 네, 저도 뭐 끝까지 다 봤습니다. 요즘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실용신안 관련해가지고 네네. 한번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 기술은 저희 겁니다. 2년 전에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용신안권도 출원했거든요. 실용신안권? 그 특허 같은 거요? 그럼 기술 유출된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아무래도 변리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 우영우 보시면서 네네. 전반적으로 느꼈던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사실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의사들은 메디컬 드라마 잘 안 보고 이제 변호사들은 법정 드라마 잘 안 보고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는 조금 약간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잘 만든 드라마고 재밌게 봤는데, 아까 전에 그 김정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그 실용신안 침해 소송에 나오는 그 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어떠한 발명이나 로고나 형상을 특정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권리를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통 특허청에 출원을 한다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심사관들이 이거를 등록을 시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통 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을 지나서 이건 등록시켜줘도 좋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면 등록 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된 권리를 가져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우영우 5화를 보면은 소송을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표절입니다. 하나는 2019년 박람회에서 한 미국 회사가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화 ATM이 2020년도에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실용신안 기술이 뭐 예전에 뭐 어디 뭐 미국 박람회에서 나왔던 거라서 신규성이 없다 이런 거를 다투고 있습니다. 침해 소송에서는 당연히 신규성, 진보성 이런 건 다르니까요. 그것까지는 보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상대 측 대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실용신안권 등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선행 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화 ATM은 이 기술로 실용신안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심사 중인데 심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사가 끝나고 이걸 등록할 만한 특허나 실용신안이라고 판단을 해야지만 등록 결정을 해서 권리를 주는 건데, 지금 심사 중이다 라고 한다는 건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지금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뭐 이 토지를 산 적도 없는데 내가 나중에 살 것을 예정을 하고 미리 거기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약간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성이라는 용어도 쓰고 그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체크하고 알만한 부분인데 너무 허술하게 넘어간 부분이 아닌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제가 우영우를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가처분 소송 걸리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그 사이에 계약서들을 다 따내거나 네네.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가처분을 먼저 걸고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집행이 한 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합의하기도 더 쉬워지고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쓰고, 나중에 본안 소송 가서 지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사이에 우리는 이미 유리함을 다 벌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을 썼었는데, 그게 워낙 악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번 그 대법원 전환 비체 판결이 바뀌어가지고 가처분해서 만약에 생산금지, 판매금지를 하고 어디 쌓아놨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손해가 계속 발생했는데 본안에서 패소했다, 본안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나왔다 라고 한다면 집행을 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례가 변경이 되어서 요즘에는 가처분을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처분을 조금 빨리 내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저도 이제 가처분 같은 거 진행을 해보면 요즘은 거의 본안 소송에 준할 정도로 길고 복잡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본안을 가지, 뭔가 이거는 뭐 가처분도 하고 1심도 하고 2심도 하고 나중에 3심도 하면 재판을 4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우영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서
중간에 이제 계약을 이제 따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아요. 가처분 내려진 사이에 은행들이랑 공급계약 대부분 다 마쳤어요. 취소돼도 큰 영향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소송하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누가 옳은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하는 걸 그렇게 드라마에서처럼 절대 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뭐 기업이라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 제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 누구더라? 아역 출신인데 좀 되게 마르고 예쁘게 생긴 남자 배우, 제 기억에 형사소송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증거물을 못 찾은 증거물을 변호사가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최후 변론하는 정도였는데 증거물 찾아가지고 막 이제 차를 몰고 오더니 법원 그 중간, 보통 이제 거의 그 지법원장들만 들어가는 거기에 차를 딱 뜨더니 막 뛰어 올라가서 법원 문을 막 크게 열고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친구가 보통 변호사들은 법정에 들어갈 때 조용히 문을 열고 판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천천히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도 뒤로 나와서 인사하고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렇게 문을 빵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 들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그 법원에 있는 경위님한테 끌려나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최후 변론할 때 정도인데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 그때서야 발견됐으면 어쩔 수는 없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재판부에서 그거 증거 안 받아준다면 사실 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다른 법정 드라마 많이 봐도 막 거기서 재판장님 막 묻지도 않은 것도 막 자기네끼리 엄청 막 변론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판장님이 변론할 기회를, 진술할 기회를 이렇게 지정해주지 않은 한 임의적으로 그렇게 막 나서서 막 말리는데도 하거나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사실은 법정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어서 실제적으로는 거의 뭐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